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초반에 약간의 하락장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장 개시하고 한 이제 1시간 정도 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올라와서 계속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롤러코스터 장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이제 10분 정도를 남기고선 급락을 하였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5% 정도가 빠진 상태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정도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뉴욕 주식시장의 이제 변동성 지수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여서 변동성이 초반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지만은 그래도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1분기에 반도체 부도 쪽으로 해서 이제 예상 판매량이 저하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뭐 테슬라의 위기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곤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 측으로부터 이제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선 그러고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기자들이 그렇게 해갖고 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선 기사들이 나오고, 뭐, 뉴스에서도 이제 방송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테슬라 사고 나는 거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테슬라만 지금 이제 칩 부족 사태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어저께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차량 생산 같은 거가 중지에 들어가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모든 내연기관 업체들도 지금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족이라는 게 지금 테슬라 하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유럽 쪽도 뭐 별 다를 거 없어 갖고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만 판매량이 저하가 된다면 이게 악재겠지만 모든 차량들의 생산업체가 이제 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조건 하에서 업체별 판매량 비율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기업이 어딘지 그런 거에 대한 옥석은 가려지지 않을까 싶으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이죠. 어, 예전에도 이제 똑같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굉장히 증설들을 많이 해가지고 쭉 끌어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딱 이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 증설을 갖다 멈췄죠. 근데 언제부터냐 해서 한 재작년 정도부터 시작했죠. 한 2019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슬라 판매량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엄청나게 증가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공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쯤부터 이제 약간 좀 깨지기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또 더 급등을 하겠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갖다가 선언을 했는데, 이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가 될 거고, 중형이나 이제 대형 공장 같은 경우도 2023년에서 2024년 정도가 돼야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도체가 부족한 상태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 공장을 갖다가 이만한 사이즈로 봤을 때 이게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0, 40, 글씨를 잘 못 쓰겠네요. 뭐, 요런 단위로 부분 완성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급량을 조금씩 늘어서 완전히 이제 100%가 완공되는 시점을 한 그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그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때문에 이제 한정된 공급량을 수요업체에서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좀 아사리판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은 증가를 할 거고, 그게 최소 이제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까지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이쪽에서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쪽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비하기 위한 주식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속설이죠.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ETF인데, 이런 쪽이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그래도 꾸준한 상승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해가지고선 전반적으로 이제 장은 조금 떨어지는 상태인데 바이두 같은 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12시 전후해 갖고 222불대까지를 찍었는데 전일 종가가 204불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18달러, 거의 2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되는 건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갑자기 얘들이 왜 이러나 하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이제 바이두에서 홍콩 쪽으로 이제 국제 공모를 하면서 얘들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어, 조금 해가지고 1300만 주 가량을 갖다가 해서 얘들이 좀 오버 할당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완료를 했다라는 공시가 이제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해가지고 홍콩 쪽에 있는 것도 약간 안정화를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미국 쪽도 그런데 어, 미국 쪽에서는 이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그 엊그제 그 블록들이 사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텐센트 뮤직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갖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그런데 동시에 바이두 역시 자사주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되었죠. 호재가 되어서 쭉 상승을 해오고 장외 시장에서는 어우 놀랐습니다. 무려 500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374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금액이 한번 이제 찍혔는데 어 전고가가 339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그거보다 높은 가격이 이제 장외에서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정도 가격이 이제 꽂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어쨌든 이쪽은 이제 호재가 돼서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다음 현재 분기에 대한 이제 매출 전망치 같은 것도 나왔는데 매출 증가율 같은 거 29.2% 같은 경우가 되고서 이제 성장률 같은 거 31.7%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이 약간 좀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한 거는 없죠. 그것 때문에 어 그리고 이 떨어지는 사태가 이제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라 블록딜 때문이었다는 게 이제 확실해지고, 블록딜도 이제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바이두가 오르면서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조금 낮아지는 편이었는데 FNGU 이쪽에서 이쪽 주식이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서 또 이제 선방을 같이 한 거는 우리가 또 테슬라도 같이 오르면서 얘도 같이 선방을 좀 해줬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떨어졌는데 테슬라하고 바이두 두 기업이 선방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핑구 같은 경우로 오르는 거를 갖다가 이끌어 주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테슬라하고 도요타하고 반값 전기차를 만드냐 제휴를 임박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어, 테슬라, 도요타는 테슬라의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신 테슬라는 자사에 탑재된 전자제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토요타에 제공하는 것이 제휴의 골자이다. 며칠 전에 해가지고 올려드린 이 테슬라가 어떻게 OS 기업이 되는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OS 판매 업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이거를 갖다가 차량 제조업체에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얘들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파는 것처럼 자기들이 테슬라의 OS를 갖다가 파게 되는 거죠. 토요타는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나? OS에 투자되는 자원 시간 크게 그냥 줄이는 겁니다. 이거. 우선 지금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 삽질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인 드론 같은 것도 저 폭스바겐에서 이제 만든다고 하고 했는데 얘네 지금 몇 년 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얘네 지금 몇 년 그냥 버렸습니다. 버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OS 같은 경우도 쓰레기죠. 사실 그쪽 OS가 걔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타 업체들의 OS를 갖다 사와서 자기네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일단 토요타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OS를 갖다가 사오는 식으로 해가지고선 첫 번째 물꼬를 갖다 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는 진짜 OS 기업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시우드 누님이 계속 얘기했던
테슬라는 차량 제조업체가 아닌 OS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한동안 이제 이런 뉴스를 할 때마다 아크 X에 대한 뉴스도 같이 전해드릴 텐데,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X 같은 경우 출범을 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ETF니까, ETF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날 물량이 없어서 막 몰려들어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주가가 변화하고서 하는지 보면 되는데, 지금 아직 조정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구성 종목들이 일단은 여기에다 리스트를 갖다 한번 만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한 주씩을 매입을 한 걸로 해가지고 그냥 첫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첫날 이제 상장되던 첫날 종가 기준으로 해갖고 한 주씩을 매입을 한 걸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토탈로 해서 나중에 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얼마 정도를 갖다가 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갖고 이렇게 해뒀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이제 39가지 종목에서 이제 현금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넣어뒀는데, 리스트를 쭉 했는데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5개 종목이 보이시죠? 상위 5개 종목을 빼면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거, 그 아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데 아크엑스와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고, 확실히 상위 5개 종목 같은 경우는 아크엑스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아크 측에서 이쪽 주식들은 대량 매입을 갖다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계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3일째죠. 사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갖다가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주목했던 거는 계속 이제 어저께 기업 소개 같은 것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케이토스, 크라토스인데, 크라토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해갖고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 이제 3D 프린팅, 아크에서 내놓은 3D 프린팅 ETF죠. 얘네들도 계속해서 이제, 폭풍 성장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만 얘네가 리스트를 갖다가 처음에만 얘들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 순위 자체가 뭐 아까 같은 경우 지금 비율 자체가 자기들이 뭐 압도적으로 어디가 많다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내다 팔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어, 엊그제죠? 해가지고서 이제 아크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린, 요거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갖다 정지를 시켜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 첫날 2200주였죠? 2200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저께 마감이 되었을 때 이제 첫날 마감이 되고 나온 숫자인데, 첫날 3월 30일 데이터입니다. 네, 8800주로 증가를 하였죠. 그리고 이게 어저께 3월 31일 오늘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났을 때 13만 4천 주입니다. 계속해서 아크에서 이 주식들을 갖다 늘리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저거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오르는데, 크라토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이쪽에 동영상 링크를 한번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투 세일이 4.1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대다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많이 높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좀 낮은 편이어 가지고선,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 지금 이제 4.6이 되어 있네요, 얘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좀 상위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뭐 20에서 40 정도로 갖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할 때,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적게는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겠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어, 아크가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데,
얘들이 지금 아크 Q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갖다가 지금 현재 아크 Q에서 먼저 가지고 있고 아크 X에서 따라가는데 아크 Q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지금 5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뭐 500만 주 근처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입을 갖다 계속 해가지고선 충분히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토스가 올라가는 거는 아크에서 이제 매입을 멈추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고 여기에 지금 없는 종목들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없는 종목들이 딱 두 개가 있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는 이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1위 자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1위 자리로 들어올 수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사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할 수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ETF에서 10% 이상이 각각의 이제 보유 비율이 1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높아지게 되면 갖다 팔기도 하는데 다른 ETF와 트레이딩을 갖다 해갖고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12%, 11%, 12%가 되면은 그 거를 갖다 X 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아크K, ARKK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저 테슬라에 대한 그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 평균 평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몇십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만 넘겨줘도 얘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좀 많이 없어 보이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장외 주식으로 해갖고선 들어와서 뭐 1위 정도 위치에다가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